쌀이 넘쳐나는 시대. 밀가루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계속 늘고 있고 또 쌀은 소비량이 줄고 있어서 쌀밥을 먹자는 말을 넘어 더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쌀을 좀 더 미식과 취향에 맞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산, 유통, 소비 문화를 만드는 것이 이제 좀 필요한 시대지 않나. 그래서 한국과 일본, 특별한 전략을 택한 곳들을 찾았습니다. 値段を高くして品質と味を高めてそこだと思うんですね。 우리 쌀의 당면 과제를 음식으로 풀어보고자 시작된 미식 여행. 그 두 번째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빈다는 특별한 밥차를 따라 경상북도 칠곡에 왔습니다. 밥차가 도착한 곳은 한 중학교인데요. 아이들에게 특별한 아침 식사를 나눠주기 위해 학교에서 준비한 행사라는데요. 근데 오늘 준비하신 메뉴는 뭔가요? 오늘 메뉴는 하와이안 주먹밥이고요. 밥에 참기름이랑 소금이랑 양념을 해서 햄이랑 계란 지단 이용을 했고 아무래도 아침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먹기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어요. 그렇게 완성한 하와이안 주먹밥. 학생들도 하나둘 학교로 들어섭니다. 형이 아침 먹었어? 아니요. 방송하면 내려와. 방송할게 준비해서. 아침밥 먹고 왔어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왜? 커피 먹었어. 왜 커피만 먹어? 졸려서.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어요, 아침밥? 엄마가 안 줬어요. 원래 아침밥 먹고 다녀? 아니요, 원래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늘 늦게 일어나서요. 아, 늦잠 자서? 네. 잠시 후 밥차 오픈. 벌써 학생들이 건물을 뺑 두를 정도로 길게 줄을 섰습니다. 이렇게 참여율이 높은 행사는 농협에서 기획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인데요. 사연을 신청하면 그곳으로 밥차가 찾아가는 거죠. 너무 맛있어요. 단짠단짠. 아침에 밥을 안 먹고 오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등교할 때 따뜻한 밥을 먹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먹고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사연에 적었습니다. 11번째 주인공인 북삼중학교. 맛은 괜찮나요? 하나 먹었는데 양 부족하지 않은데 되게 맛있어요. 끝장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 밥을 안 먹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챙겨주니까 든든하게 먹고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침밥 먹기 캠페인이나 데이마케팅 행사 같이 쌀 소비 촉진 활동을 위해서 많은 걸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농업박물관이랑 쌀벤저스 요리교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11일 가래떡 데이 맞춰서 데이마케팅 행사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행사들이나 노력들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에겐 아침밥은 왕처럼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아침밥은 하루를 시작하는 큰 원동력인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아침밥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침에 안 먹으면 하루의 시작을 안 하는 것 같고 탄수화물을 요새는 뭐 줄인다고 그랬는데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기운이 없어요. 밥은 조금 부담스러워서 약간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하고 좀 먹게 되면 많이 먹게 돼가지고 뭐 아무래도 탄수화물 때문에 다들 다이어트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들 기피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드는데 쌀밥을 많이 먹으면 비만을 야기해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는 건데요. 정말 그럴까요? 밥 중심의 한식이 건강에 좋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호주 시드니에서 총 70명의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절반에게는 한식을, 나머지 절반에게는 양식을 먹도록 하는 임상시험을 3개월 동안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양식군의 허리둘레는 3.4cm 준대 반해 한식군의 허리둘레는 5.1cm나 줄었습니다. 공복 혈당도 더 많이 감소했답니다. 사실 밥을 먹을 때 맨 밥만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밥을 먹을 때 한식은 밥을 가운데 두고 여러 가지 채소 반찬과 또 고기 생선 반찬, 국과 찌개를 중심으로 골고루 먹는 식습관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 영양소를 고루 섭취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먹는 양에 비해 섭취열량도 적고요. 탄수화물 중독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비만의 주범이자 건강을 위협하는 주된 탄수화물은 전체 탄수화물이 아니라 오히려 당류입니다. 근데 사실 쌀을 위주로 하는 밥 중심의 정상 식사를 하지 않게 되면 그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 때문에 오히려 당류가 들어있는 과자나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음료를 먹게 됨으로써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백미보다는 현미나 잡곡 섞어 먹기. 그럼 더욱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답니다. 쌀도 한번 골라볼까요? 이곳은 한 정미소에서 마련한 행사장으로 전국에서 올라온 쌀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1인 가족에 맞춰 작은 캔에 소포장된 쌀도 있고요. 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장님을 통해 목적에 맞는 쌀도 추천받을 수 있답니다. 또 이제 다양한 저희 이제 쌀이나 뭐 토종 콩이나 이런 제품 설명해드리면 재밌어 하시고 이제 선물 준비하실 때 또 필요하시면 많이 또 구매도 하시고 있습니다. 일반 쌀도 있지만요. 북흑초, 자광도 등 이름도 낯선 토종 쌀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를 겨냥해 특별하게 포장한 쌀과 쌀로 만든 다양한 술도 있습니다. 쌀로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처음 알았어요, 오늘 와서. 쌀 소비량이 많지가 않은데 저렇게 하면 조금 더 재밌게 선물할 수 있어 소비량도 늘리고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한 쌀 가게를 운영하는 김동규 씨는 쌀도 와인처럼 골라 먹자는 생각으로 우리나라의 쌀을 공부하며 쌀 큐레이터라는 직업도 만들었다는데요. 토종 쌀을 복원하는 농가를 찾아가 거래를 맺고 쌀 강연도 하고 있답니다. 전통은 지키고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법도 택한 거죠. 쌀이나 밥 소비 자체가 좋은 거는 뭐 그 자체가 꼭 틀렸다는 경우 생각하지 않고요.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이제 쌀을 좀 더 미식과 취향에 맞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산, 유통, 소비 문화를 만드는 것이 이제 좀 필요한 시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매장에도 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쌀이 많아 신기한지 한참 동안 사진을 찍는데요. 알고 보니 이분은 밥을 좋아해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집밥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 중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쌀에도 관심이 생겼고요. 크고 단단합니다. 국밥이나 김밥이나 볶음밥 이런 종류하고 잘 어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골든킨 사문데 얘는 향이 나는 누룽지 향, 팝콘 향이 납니다. 여러 개의 쌀을 조금씩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든답니다. 1인 가구한테는 너무 이런 소량이 너무 필요했었거든요. 보관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네네. 고민 끝에 추천받은 쌀로 구매 완료. 지역이랑 등급 해가지고 많이 보는 편인데 오늘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나한테 맞는 쌀을 먹어도 되게 재밌고 흥미롭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집에선 어떤 음식을 해 먹을까요? 지한 씨의 초대로 집에 동행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할 일은 카메라 켜기. 이게 오늘 제가 볶음밥을 할 건데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는 이게 쌀알이 좀 더 굵다고 볶음밥에 잘 어울리는 쌀이라고 하셔서 이걸로 써보려고 해요. 밥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요리 시작. 볶음밥에 적합한 쌀이라니 궁금한데요. 잠시 후. 드디어 밥이 완성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러 갑시다. 얼마나 잘 됐는지. 오, 엄청 잘 됐는데? 이제 김치볶음밥을 할 건데
진짜 간단하게 하려고요. 마요네즈가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김치볶음밥의 그 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마요네즈를 넣어서 김치볶음밥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대로 잘게 자른 김치에 마요네즈랑 고춧가루를 넣고 볶은 후 밥을 넣어 한 번 더 볶아주는데요. 쌀은 어떠세요? 진짜 이게 추천해주신 대로 밥이 안 흐물거린다 그래야 되나? 볶음밥에 진짜 최적화된 쌀 같아요. 오, 일단 합격입니다. 이제 완성한 김치볶음밥을 조금씩 통에 나눠 담고 좋아하는 치즈도 넣어 반을 잘 갈라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얼렸다 꺼내 먹기도 쉽고요. 토핑만 다르게 해서 올려주면 간단하게 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이제 아침에 진짜 간단하게 출근하기 전에 딱 해먹으면 너무 좋겠죠. 이제 냉동실에 얼린 후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으면 끝! 이것이 직장인인 지한 씨가 바쁜 아침 시간에도 간편하게 밥을 챙겨 먹는 방법입니다. 어때요? 참 쉽죠? 평소에도 그녀는 간단하게 집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소개하는데요. 이런 삼순이 바이브. 남은 닭고기인데 이거랑 밥이랑 볶아가지고 취밥 해 먹을 거예요. 번거롭지 않으면서 재미있게 집밥을 챙겨 먹는 요즘 세대. 내일 그녀의 집밥도 기대됩니다. 진짜 밥이 맛있으면 솔직히 김치만 올려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진짜 저 남은 쌀로 이용해가지고 이것저것 집밥 해 먹을 예정입니다. 쌀, 밥으로만 시대는 지났습니다. 쌀의 변화를 보러 니가타현에 왔는데요. 이곳은 쌀 재배에 적합한 온도와 비옥한 토양, 풍부한 수량 덕에 일본 최대 쌀 생산지로 꼽히는 곳이죠. 때마침 논에선 벼 수확이 한창이었습니다. 当初はうちも、普通の小さい農家と一緒で2丁の、小さい農家だったんですけど、ここ5、6年一気に、集約始まって、今22ヘクタールという規模まで、増えました。 이곳 쌀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고시히카리. 1956년 니가타현의 장려 품종으로 재배가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쌀인데요. 코바야시 씨의 가족도 올해 4대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판로에 대한 걱정은 없을까요? 酒米に転化したり、加工米という感じなんで、品種によって、取引先が変わってきますんで、うちもやっぱり農協全農あたりも取引ありますんで、売るところに関しては本当に心配してないって感じですかね。 대신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답니다. 니가타현의 미나미 우오노마시에선 특별한 방법으로 쌀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눈창고인 거죠. 去年もあんまり雪が降らなかったんで、少ない年だったんで、基本的にこの雪の中、室の中に入れる雪っていうのは2月の雪が一番いい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るんですけど、それはなぜかっていうと、乾燥し、雪の中でも湿度を持ってない雪を入れると長持ちするんですね。まあ雪だと、まあ一番多いけど、この倉庫の満タンになるんですか？ですね。ここ目いっぱいになります。 니가타현은 눈이 많이 내려 설국의 도시로도 불리는데요. 올해 초 눈이 많이 내렸을 때 모습입니다. 이 눈을 창고에 넣어 저온 창고로 만들어 사용하는 거죠. 눈이 많이 오는 니가타현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한 보관법이라는데요. 구조는 간단합니다. 한쪽에 쌓아놓은 눈의 냉기가 작은 틈을 타고 반대쪽 창고로 넘어가게 만든 후 냉기가 넘어오는 쪽에 쌀과 농산물을 보관하는 거죠. 그러면 별다른 냉동시설 없이도 창고 온도가 5도로 유지된다는데요. 일반 저온 창고보다 병실이 좋은 건 습도 또한 70%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랍니다. 1等米です。
基本的には雪がなんでいいかっていうと湿度を出してくれるから、湿度がありすぎても困るんだろうけど、そのための袋だしね、ちゃんと考えられて湿気を逃がすような、逃がすというか引き入れないような袋なんだろうし、この中で保管することででんぷん米の品質を悪くしないで甘くさせるっていう。 이 덕에 니가타현에서도 이곳 미나미 우오노마시의 쌀이 인기가 많다는데요. 농부들도 눈창구덕을 톡톡히 보고 있답니다. 通常常温で保存しておくと、要は劣化が激しくて要は食味が落ちていくんですね。CO2 ゼロで、保管できるというところでお金もかからずに、できるというところで良さを感じています。雪室を持っているので、そこで保管することによって付加価値を上げて値段を高く売れる、そんな商品を狙っているので、1.5 倍ぐらい違いますね。単価が上がる。はい、上がりますね。 쌀의 고장답게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공장도 많습니다. 이곳은 쌀가루 재분뿐 아니라 가공식품을 만드는 곳인데요. 규모는 비록 크지 않지만 이곳에서 쌀가루 가공식품을 만든 지 벌써 14년째랍니다. スタートした当時は約米粉の製造販売としてみましては10トン前後でした。今年の製造が約120トン、10倍から12倍ぐらい、この14年で伸びました。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보여주시겠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쌀가루에 초콜릿을 섞어 만든 도넛인데요. 마을에 고시히카리 쌀과 니가타현의 찹쌀을 8대2로 섞어 만든답니다. なんか米粉を使ったドーナツのなんか、特徴があるんですか？米粉、グルテンフリーっていうのが一番と、あとは食感がやっぱりもちもちしてますね。なんか出来上がってるものを見ると、なんか油っぽくないような感じがする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揚げてないので焼いてるので、油は全然使ってないのでヘルシーですね。 이 특별한 쌀빵의 시작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2008년 니가타현에서 시작한 한 프로젝트 덕분이었는데요. 수입 밀가루 소비량의 10%를 쌀가루로 전환하자는 알텐 프로젝트였습니다. 企業さん向けに米粉を使った商品を開発してもらおうというような形で補助金を出したりとかっていうのをやったりしていますし、学校給食向けに米粉を使ってもらおうっていうような、メニューを決める人に対して米粉ってこういう使い方ありますよ、こういうメリットありますよみたいな PR をしたりとか。今日はR텐プロジェクトのお話。 지자체는 다양한 업체와 협력해 제품을 만들고 밀가루에 길들여진 소비자에겐 쌀의 맛과 쌀 식품을 홍보했는데요. 그 결과 지금은 니가타현에 있는 164개의 업체가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米粉の使い方としてパンだったりだけだったのが、例えば麺も増えてますし、あと最近はですね、いろんなデザートですよね、スイーツって言ったらいいのかな、シュークリームの皮のところに使ったりとかですね、あとスポンジに使ったりとかですね、米粉の使用量、需要量って言ったんですかね、それは確実に増えているという状況です。 쌀의 품질은 최고급 상태로 유지하면서 시대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사람들. 이 덕에 쌀의 고장 니가타의 명성은 계속 이어지며 다양한 곳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도쿄의 사와이라는 지역에서도 니가타현의 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쿄의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다마강 상류에 자리한 한 식당. 도쿄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평화로운 자연 속 식당엔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한데요. 이럴 땐 또 술 한 잔이 분위기를 더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곳은 일반 식당이 아니라 양조장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いやー、うまいですね。飲みやすいところもそうですし、それぞれにまたなんか違った味わいじゃないですけど、そういうのがあるので、そういうのも楽しみの一つとしてありますかね。もうちょっとね、こっちの方がね、
まろやかというか、はい、もともと沢野さん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酸味があるんですけど、ここはちょっとそれを抑えてますね。はい。 식당 옆에 자리한 양조장. 1702년 창업한 이곳은 도쿄의 3대 양조장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이곳엔 특별한 곳이 있답니다. 직원의 안내로 양조장 뒤쪽으로 향하자 드러나는 돌담. 이 안에 우물이 있답니다. じゃあ、お酒を作る水、紹介します。 드디어 작은 통로로 들어갑니다. 300년간 이어온 양조장의 술은 어떤 물로 만들지 기대가 되는데요. 통로 끝에 자리한 곳. 이곳이 우물이랍니다. 이야, 신기하죠? 이 물은 도쿄의 깨끗한 물 57곳 중 한 곳으로 뽑히기도 했답니다. この井戸はですね、今から200年ほど前に、人の手で掘られたものですね。もともとこの地域自体が水が豊富なところだったんですけども、より多くの水を得るためにより深くまで掘ったのがこの井戸なんです。お酒を作るのにあたって不要な成分が少ない本当に酒造りに適した水になったわけですね。それがこうずっと湧き続けてくれる、我々にとっては命の水と言えるものです。 석회암 지층에서 샘솟는 물은 불필요한 성분 대신 미네랄이 풍부하다는데요. 이 특별한 물로 이곳에서 만드는 술 종류는 약 30여 종. 그만큼 쌀도 많이 사용한답니다. 今はもう半分ぐらいになってしまいまして、それでも440トンほどのお米を使っております。品種によって、その作る量の違いがありますので、それぞれにそれぞれのお酒が入っていると。 일본의 전통술인 사케는 백미를 발효시켜 만드는데요. 물만큼 중요한 게 쌀이죠. 가장 많은 쌀이 들어오는 곳이 저희가 다녀온 니가타현이랍니다. で、日常食べるお米でいうとこういったコシヒカリという玄米になります。で、酒造りには、代表的にこれ山田錦となりますが、酒米というのを使っていきます。 일본 술은 현미에서 단백질과 지방 부분은 깎아내고 순수한 탄수화물로만 만들어야 깔끔한 맛을 낼 수 있기에 쌀알이 큰 쌀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술은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요. 다양한 술이 보관된 곳. 이곳에 2019년 니가타현 쌀로 전국 농업협동조합 연합회와 협업해 만든 특별한 술도 있습니다. 東京 Z1 というお酒でして、外国で東京のお酒を広めようっていうところで、JA さんとしても国産のお米の商品につなげたいということで、そういったお話をいただきました。まだお酒を飲んだ方のない方にも、初めて飲む方にも飲みやすいすっきりとしたタイプのお酒ですね。なのでとてもその消費者の方からは好評いただいております。 수출용으로 만들어진 술은 현재 미국, 홍콩, 네덜란드 등으로 수출 중인데요. 앞으로 수출을 더 확대할 계획이랍니다. 그만큼 일본 술에 자신 있기 때문이죠. やはり日本とても細長い国というかいろんな地域があっていろんな食文化があります。お魚も取れますし、そういった、それぞれの地域の食に合うお酒ということで、育ってきたものなので、やはりそういった食事との相性、これが食中酒ってですね、お食事を食べながら飲むっていうこの文化っていうのが一つ魅力的かもしれないですね。 밀가루의 10%를 쌀로, 음식 옆엔 쌀로 만든 술을. 일본은 자신들의 일상에 쌀 가공품을 하나둘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쌀 가공품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1970년대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한 기업에서 만든 서산 간척지인데요. 요즘 이곳엔 특별한 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상태가 고개가 지금 한 80% 정도가 많이 숙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배젖이 이렇게 좀 하얗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물이 한참 지금 차고 있는 중이고 조생종이기 때문에 늦게 심고 6월 말쯤에 심고 또 10월 중순에 빕니다. 약 한 100일에서 110일 정도 만에 이게 벼를 비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수확이 한 일반 벼보다 조금 빠릅니다.
가루쌀은 일반 쌀과 달리 가공식품에 적합하게 개발한 신품종입니다. 저는 가루쌀이에요. 제 생김새는 쌀과 같지만 밀가루처럼 바로 빻아서 빵과 국수를 만들 수 있답니다. 밀가루보다 소화도 잘 되고 만들기도 쉬운데 이젠 수입밀 말고 우리 쌀, 가루쌀을 먹어야 하는 이유. 임종환 씨도 2022년부터 영농조합을 만들어 가루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일반 쌀 같은 경우는 떡을 만들던 국수를 만들던 쌀빵을 만들던 그거를 할 때 물에다가 불려서 방앗간 가가지고 쌀가루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가루쌀은 그냥 도정을 한 상태에서 그냥 쌀가루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보관도 좋고 제조하기가 쉽고 또 가공하기가 좋거든요. 경력 24년째인 베테랑 농부에게도 가루쌀은 새로운 도전인데요. 그래도 희망은 보인답니다. 서산 간척지에 맞게 우리가 새롭게 또 재배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는 보다시피 좀 빵빵하게 잘 됐고 분열도 어느 정도 잘 돼 있고 아마 풍년 이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쌀 등장에 힘을 모으는 이들도 많습니다. 한 유명 빵집. 평일 대낮에도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곳인데요. 전통적으로 유명한 빵들 사이 요즘 이곳에 새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신흥 강자가 있습니다. 저 쌀빵을 좋아해서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맛있어서. 쌀빵이 등장한 거죠. 찾는 이들이 많아서 판매 공간을 따로 만든 빵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 사볼까? 저 원래 서울에 사는데 여기 식당 때문에 대전 놀러 왔어요. 애들 먹이려고. 네. 아무래도 밀가루보다 소화가 잘 돼서 쌀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건 보통 쌀빵이 아닙니다. 서산 간척지에서 생산한 가루쌀로 만든 것이죠. 이 제품은 개발할 때부터 쌀가루를 넣었어요. 식감이 굉장히 민감한 제품이라서 지금 약 한 5% 정도 쌀가루가 들어간 제품인데 초코미 마들렌을 찾는 분들이 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가루쌀로 만든 빵은 또 있습니다. 가루쌀이 들어간 3종 제품인데요. 네, 과일 시럽 케이크. 네, 쌀가루가 20% 들어있고요. 생귤 시럽, 쌀가루가 40%. 그다음에 무화과 시럽가 쌀가루 40% 들어있습니다. 지금 40% 넣었을 때는 오히려 더 촉촉하고 좋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 중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가루쌀빵은 쌀로 만든 이 시폰 케이크랍니다. 현재까지는 70% 넣었을 때 가장 볼륨감, 식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다른가요? 일단은 스폰지 자체로 보면 볼륨감이 일단은 더 낮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촉촉하고 식감이 백설기 같은 식감이 나서 우리 고객들이나 우리 입맛에는 더 맞는 식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쌀 시폰 케이크는 반죽부터 다르답니다. 쌀가루와 밀가루를 7대3으로 섞은 반죽을 틀에 넣어 오븐에서 굽는데요. 시폰 케이크는 가볍기 때문에 오븐에서 꺼낸 후에 바로 뒤집어줘야 모양이 주저앉지 않는답니다. 가루쌀빵 맛은 괜찮은가요? 저희가 퍼센트별로 테스트도 하고 맛 테스트도 하고 테스트 과정은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걸린 것 같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지금보다 더 쌀가루 함량을 더 늘려서 하고 싶은 마음이 크죠. 최종적인 목표는 쌀 100%를 사용을 하는 거겠죠. 쌀가루엔 빵을 부풀게 하고 쫄깃한 식감을 더하는 글루텐이 없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건데요. 이젠 찾는 사람이 많아져 1년에 사용하는 가루쌀이 8톤이나 된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게 쌀가루인데요. 지금 키로에 한 포대에 20kg짜리고요. 사실 이 가루쌀빵 사업은 서산 간척지를 건설한 대기업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쌀은 과잉 공급되고 사실 창고에서 보관하느라고 보관 비용까지 발생하지만 사실 가루쌀을 잘 개발해서 상품화한다면
밀 대체를 하면서 식량 자금률이 높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농림부와 협업해서 이 사업을 사실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이 서산 간척지에서 수확하는 쌀은 한 해 8,000톤가량. 그중 작년엔 약 100톤 정도의 가루쌀을 수확해 이곳 빵집을 비롯 여러 곳에 지원해 준 거죠. 쌀가루입니다. 케이크시트나 쌀미식분 할 때 이렇게 박력분, 밀가루랑 100% 쌀가루랑 같이 대량해가지고 저희 채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밀가루와 쌀가루를 섞어 써야 하는 단계지만 쌀빵을 만들면서 목표도 분명해졌답니다. 많이 생산되는 그 농산물 또 주식인 쌀을 이용을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요. 밀가루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계속 늘고 있고 또 쌀은 소비량이 줄고 있어서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의 가장 기반이 되는 농업인데 저희도 일조를 해서 건강에도 좋고 또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빵과 과자에 접목을 시키면서 지금 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는 쌀 타르트랍니다. 요 타르트 한번 나중에 쌀가루를 좀 이렇게 넣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 바삭거리는 식감이기 때문에 쌀가루가 들어가도 괜찮을 거는 같은데. 가루쌀 식품으로 쌀 시장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싶다는 사람들. 쌀은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이랍니다. 밀가루는 이미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이 수치가 쌀의 미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도 가루쌀 재배 면적을 늘려갈 계획이랍니다. 가루쌀이 새로운 소재이기 때문에 원료 생산부터 제품 개발, 홍보까지 전반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정적으로 이 원료를 공급을 해줘야 업체들이 또 제품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밀의 10%에 해당하는 이 정도 규모까지는 계속 정부가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화위복. 시작은 쌀의 대안이었지만 가루쌀빵이 세계 시장을 접수할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쌀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일. 이곳에서 그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군마현의 가와바 마을. 특별한 쌀을 재배한다는 이가 있다기에 한 가정집을 찾아왔습니다. 때마침 식사 준비를 하신다는데요. 밥은 사토시 씨가 농사짓는 군마현의 쌀로 짓는답니다. 먼저 쌀부터 씻는 남자. 그런데 가볍게 한두 번 물로 헹구더니 쌀 씻기는 끝이랍니다. 本当にもう精米ちゃんと雪男は本当にいい機械使ってちゃんと精米してるので溶かなくてもいいぐらいなんですけど、まあ軽くその周りのその汚れを取るぐらい、ちょっとしたぬかを取るぐらいで全然美味しいお米になる感じですかね。 지역 쌀에 대한 자부심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이리 자신만만이실까요? 잠시 후 드디어 밥 완성. 쌀밥 구경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야, 한눈에 보기에도 윤기가 잘잘 흐릅니다. 좋은 쌀로 돌솥에 갓 지은 쌀밥. 밥만으로도 이미 최고지만 건강함이 느껴지는 반찬까지 곁들여 근사한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맛이 가장 궁금합니다. まず甘いというのと粘りもしっかりあって、あと粒立ちもしっかりしてますので、すごく美味しいお米です。やっぱり雪男はそうだな。もう一回食べたら本当に他に移れないっていう話はよく聞きます。 가와바 마을은 2005년 쌀 농가 협동조합을 만들며 지역의 쌀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그 후 이 쌀은 여러 쌀 품질 대회에서 많은 상을 수상했답니다. そっちがまた別の静岡のお米日本一コンテスト in 静岡っていうところで最高金賞っていうのを取った賞状で、この上3枚が、世界最高米に認定された時の認定証です。 특히
조합원인 사토시 씨의 쌀은 한 쌀 품질 대회에서 세계 최고의 쌀로 인정받았고요. 2019년엔 1kg에 우리 돈 10만 원에 팔리면서 기네스북에 가장 비싼 쌀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쌀로 꼽힌 쌀인데요. 이야, 1kg에 10만 원짜리 쌀은 처음 봅니다. 사토시 씨의 쌀뿐 아니라 지난해 이 지역 브랜드의 햅쌀 가격도 60kg당 24만 원으로 일반 쌀 가격보다 약 1.5배 비싸게 팔렸답니다. 비결은 뭘까요? 일단 마을이 해발고도 1000m가 넘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일교차가 크고요. 쌀을 생산하는 조합원도 조건이 있는데요. 반드시 가와바 마을의 주민이어야 한다는 것과 1년에 4번 재배 교육에 참석할 것, 그리고 지정된 곳에서만 건조해야 한다는 거죠. 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랍니다. 물론 품질 유지는 기본이고요. 行ってますし、あとそうですね、新しい品種をちょっと試してみたりとか、今直巻き直接種まく栽培方法なんかも試したりして、まあ今後いろんな環境とか環境の変化とかに対応できるようなことはいろいろ考えながら、栽培はしているのかなと思います。 보관도 철저하게 한답니다. 수확한 쌀은 대부분 이곳에서 보관되는데요. 저온 창고입니다. 근데 여기가 쌀 창고 맞나요? 쌀은 고작 이것뿐입니다. まあとりあえず雪ほたかというそのブランドが岡山さん人気がだいぶ出てしまってですね、取引先がだいぶこう引き取ってもらって、もう残りわずかな在庫に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これが本当わずか今在庫で残ってるこれが玄米、これだけ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이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쌀이 된 이곳의 쌀.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처음 이 쌀을 만든 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この川場村、こちらで、平成の大合併という時代がありました。3000人ちょっとのちっちゃな村です。ここで何もしなければすぐ生まれてしまうようなちっちゃな村なので、何かしなければということで、ではまず米からそのブランド化をしようということから始まったのがこの雪ほたかなんですね。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만든 쌀이었죠. 조합을 결성하고 첫 수확한 양은 800가마니. 그마저도 판매도 쉽지 않았답니다. すごく販売に苦労して、どうやってしたら売れるのかわけがわからない。もう売るのはもう素人でしたから、そこからのスタートだったんですね。品質と味で勝負するしかない。だったら値段ですよね。 値段を高くして品質と味を高めて勝負しよう、そこだと思うんですね。 그렇게 쌀의 품질을 높이고 다양한 체험 활동과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소멸 위기 마을에서 대표적인 농촌 성공 마을로 탈바꿈했는데요. 경제적인 이득은 생겼을까요? 이곳은 지역 농산물 판매장. 지자체와 주민 등이 함께 만든 마을 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마을에서 생산된 쌀의 90%가 모인다는데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봤던 쌀이 아닙니다. 普段はここに2キロと5キロっていう感じで雪ほたかコシヒカリが並べられてるんですけど、おかげさまで全部終売という形になりましたので。雪ほたかはやっぱり人気があってかなりすぐ売り切れちゃうんですか？ そうですね、だいたいほぼ毎年終売というありがたい結果にいつもなっているので。 한 해 직판 매장의 매출은 90억 원. 직판 매장이라 별도의 유통 과정도 없어 마을의 큰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そのスーパーの棚になかったので、いろんなとこ行ってここであったので買いました。 관광객은 한 해 250만 명. 마을 기업에서 얻은 전체 매출은 270억 원이랍니다.
やはり前はいやその仮装指定されるぐらいこうどんどん人が出てっていってしまう村だったんですけども、ここの施設とか、雪ホタさんができたことで、そういった方も戻ってきたりだとか、最初からここの村で働こうっていう方もいたりとかっていう形になっておりますね。 잘 키운 쌀이 작은 마을에 불러온 기적.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결을 듣고자 일본의 농림수산성을 찾았습니다. 地域によってですね、その地域で育てやすいかつ消費者にとっても、魅力的な米をみんなで開発しています。でその結果それを美味しいと思う消費者が増えればそれは全体としての消費拡大にもつながると思います。お米の輸出については最近だと年間に4万トン程度産地として、まとまってですね、輸出に取り組んでいただけるよう、応援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우리 쌀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리산과 섬진강으로 둘러싸인 경남 하동. 이른 아침부터 농협의 쌀 창고 안으로 커다란 트럭 한 대가 들어서는데요.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 오늘은 하동쌀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날이랍니다. 하동쌀은 요즘 수확해서 포장하기 바쁘게 해외 시장으로 나간다네요. 오늘 17톤이고요. 미국 서부 쪽 유통 개인으로 납품될 예정입니다. 10년 전부터 수출이 시작된 하동쌀. 그 사이 수출량은 꾸준히 늘어 2024년 7월 기준으로 180톤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이 최대 쌀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판촉하고요. 계속적으로 유통 경쟁 강화를 위한 어떤 자문 같은 걸 지원을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릴 생각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현지 마트에 가보면 좀 하동 섬진강 쌀이 메인으로 팔리고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하동쌀이 수출되는 곳은 세계 12개국 이상. 올해 말까진 500톤 이상을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수출 촉진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판촉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지원을 해서 현지 소비자들한테 계속 선보이고 또 우리 대형 수출진 분들하고도 같이 공동 시장 개척을 해가지고 서로 좀 윈윈하는 좀 전략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큰 세계로 눈을 돌려 새로운 길을 개척 중인 하동쌀.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던가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Both items from H Mart and from Trader Joe's are vegan. We'll see which ones taste better. We're definitely gonna try these. 냉동김밥이 해외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성비 높은 건강식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건데요. It has a lot of glass noodles in it, or japchae. I really like this one. The japchae noodles add a ton of flavor. 그 선두에 하동쌀로 만든 냉동김밥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냉동김밥을 만들어 온 곳. 여타의 냉동김밥들 사이 특별한 차별점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답니다. 우리 거는 칼로리가 이렇게 낮아요. 380칼로리. 보통 김밥이 500칼로리. 저희는 단백질이 이렇게 높고 칼로리가 낮고 이런 기술이 김밥에 담겨져 있습니다. 소비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김밥을 개발했고요. 직원은 100% 지역 주민만 고용하는 등 사회적 기업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냉동김밥을 만든 건 한 신문기사 때문이었답니다. AT 유통공사 도쿄지사에서 한국식 김밥을 일본 사람들이 코리안 스시롤이라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았더니 대박이 났더라. 이제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서 일본으로 직접 수출하면 더 한국식 김밥을 의미 있게 또 우리 한국 문화를 한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코리안 스시 롤이 아닌 냉동김밥이란 이름을 달고 세계 시장에 나온 음식. 하지만 냉동김밥이 세계로 나가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았습니다. 김밥을 얼려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터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 그럼 김밥이 터지는 이유는 물기 때문에 이렇게 김이 젖거든요. 김이 젖으면 이렇게 다
풀어헤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분을 최소화시켜서 그 물기를 안 나오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 그래서 저희는 식자재를 수분이 많은 자재들은 일단 배제를 시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오이 같은 것들은 이제 김밥 레시피에 넣지는 않는 거죠. 고수하는 건 또 있습니다. 한 해 사용하는 300여 톤의 쌀을 비롯해 모든 재료를 지역 특산물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 김밥이니까 당연히 지역쌀을 써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상이고, 뭐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중국산 시금치, 중국산 당근, 뭐 온갖 중국산, 미국에 있는 칼로스 쌀 써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재료를 우리 한국 이름 붙여서 판매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집 덕에 이곳 냉동김밥은 현재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 전 세계 19개국으로 수출되고 지난해엔 총 57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답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냉동김밥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2024년 6월 냉동김밥 수출액은 100억 원을 달성했죠. 냉동김밥은 이렇게 세계인의 입맛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니즈에 맞게끔만 만들어서 공급하면 충분히 소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쌀을 우리가 지금처럼 잘 가공을 해서 김밥화로 만들어서 그 현지에 있는 입맛, 그리고 전 세계가 원하는 트렌드, 뭐 비건이라든지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제공을 해서 우리 한국의 이미지를 담아가지고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린다는 마음으로 하면 좋은 기회가 계속 오지 않을까요? 맛과 영양, 가격으로 쌀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는 냉동김밥. 제2, 제3의 쌀 가공식품 주자들이 끊기지 않고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쌀로 만든 가공식품의 수출이 2억 불을 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쌀을 원료로 한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 해외 시장에서도 통한다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한류 문화가 더 확산되고 한국 식품에 관심이 늘어나는 지역은 더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유럽이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오히려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까지 저희가 쌀을 수출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입니다. 쌀 소비의 해법을 찾고자 시작된 여정. 우리는 그 속에서 쌀의 힘을 받고 많은 이들의 땀도 느꼈습니다. 그 힘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눈부신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쌀의 힘찬 여정을 응원합니다. Saw you standing